앞돌려치기 배치에서 빤히 보이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장단 형태의 배치도 그렇지만 단축, 장축, 장축으로 이어지는 단장장 배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블러 시스템 구간인데요. 블러 시스템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기준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만나는 배치들이 있습니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구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팁을 활용한 장축 6포인트 블러 시스템 기준선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3팁이 아닌 그리고 왜 3쿠션 지점이 장축 6포인트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단장장 형태의 배치에서 여러분이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자주 만나는 배치고 응용 구간이 많은 곳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 3쿠션 이후에 4쿠션을 맞고 연결되는 리버스 엔드 방식의 득점 확률을 높이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블러 시스템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1쿠션 코너를 칠 때 보정값을 두고 단축 1쿠션 1, 2, 3포인트의 수치를 30, 50, 90으로 하고 수구를 한 포인트당 10씩 올라가면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블러 시스템의 경우에 수구가 2포인트에서부터 5포인트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기준입니다.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가, 확률이 높은가 하는 것들을 골라서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때 핵심은 기준선이 되는 자신만의 회전 기준을 찾는 건데요. 1쿠션 코너를 쳤을 때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수구가 장축 6포인트에 있을 때 3쿠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지 아니면 수구가 장축 5포인트에 있을 때 3쿠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지 이 회전력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력에 맞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블러 시스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연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전력을 잘 모르면 이 시스템 수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준선을 가지고 자신만의 회전과 스트로크 등에 맞춰서 기준을 정립해 둬야 합니다. 블러 시스템은 수구와 1, 2적구가 놓인 배치에 따라서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구가 장축 6, 7, 8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단장장 배치에서는 맥시멈 시스템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구가 장축 4포인트 이하에 있고 적구가 3쿠션 장축 5포인트 이하에 있을 때는 3팁 회전을 주고 쳐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시스템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3쿠션 값에 15를 빼고 계산해서 1쿠션을 찾는 방식인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은 2분의 1 크기 비율에서 5.5 시스템을 적용한 겁니다. 본 당구대와는 달리 2분의 1 비율에서는 장축 한 곳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4쿠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5배만큼 바깥쪽 쿠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마이너스 15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회전을 이용한 플러 시스템까지 기준선은 다양합니다. 기준선이 다양하다는 건 단장장 라인의 배치를 자주 만나고 득점할 수 있는 구간도 많다는 건데요. 거꾸로 이해한다면 그만큼 이 배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스템 동영상에서 다양한 블러 시스템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블러 시스템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단장장 배치에서 3쿠션 장축 6포인트입니다. 경기 중에 1적구가 위쪽 단축 방향에 있고 2적구는 아래쪽 단축 코너 부분에 있을 때 이런 배치가 굉장히 많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도 득점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알고 있는 일반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결국 득점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나머지 포인트를 일단 배제하고 3쿠션 지점이 장축 6포인트에 오는 기준선만을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팁을 활용하는 라인을 알아둬야 하는 것은 회전력을 많이 줄 경우에 3쿠션 지점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거나 또는 속으로 1적구를 무리하게 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3쿠션 이후 당구대의 슬립기와 크게 상관없이 4쿠션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리버스 엔드선까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력 투팁은 여러분이 단축에서 반대편 단축에 똑같은 포인트를 쳤을 때 2쿠션 지점이 2개 포인트를 이동하는 회전력입니다. 장축에서 반대편 장축에 같은 포인트를 치면 2분의 1이니까 한 포인트를 이동하는 회전이겠죠. 여러분의 회전을 정확히 연습한 뒤에 이 기준선을 적용을 하면 더욱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용 구간은 수구가 장축 5포인트 이하에 있을 때입니다. 1쿠션 지점은 간단합니다. 먼저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 있을 때 1쿠션 지점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단축 1쿠션 2포인트입니다. 수구가 있는 반대편 단축을 0으로 하는데요. 수구가 1포인트 이동할 때마다 단축 1쿠션 지점은 0.7포인트씩, 그러니까 7씩 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구가 장축 1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1쿠션 지점은 27, 즉 단축 2.7포인트고요.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단축 1쿠션 20, 즉 2포인트입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1쿠션 지점은 또 7을 이동을 하니까 13, 즉 1.3포인트가 되고요. 수구가 장축 4포인트에 출발할 때는 또 7을 이동을 하니까 1쿠션 지점이 6, 즉 0.6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 5포인트 출발할 때는 코너의 흰색 포인트, 즉 0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투팁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수구가 장축 5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코너 값이 1쿠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치다 보면 알겠지만 코너의 회전력 가중을 감안해서 1.5팁성으로 느낌적으로 반팁을 줄여서 수구를 코너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구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준의 경우 당구대의 슬립기, 미끄러움 정도에 따라서 단축 1쿠션의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또 게임이 끝난 뒤에 이렇게 당구대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를 상정해 두고 연습을 하면 더욱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투팁을 이용한 수구가 장축 6포인트에 형성이 되는 기준을 알면 회전을 다 주고 칠 때와 무회전으로 주고 칠 때 기준선의 중간쯤 되는 1쿠션 지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장장 배치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3쿠션 지점이 장축 6포인트 맞은 이후에 회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쿠션 지점이 일정하게 당구대 미끄럼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4쿠션 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대략 4쿠션 단축 1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4쿠션 이후에 리버스 엔드라인까지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전에 이 기준을 가지고 3쿠션이 장축 6포인트에 맞고 단축 4쿠션 1포인트와 1.5포인트 사이 어딘가에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경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당구대의 슬립기 정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1적구를 기준으로 수구는 대략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적구는 3쿠션 장축 6포인트 부근에 맞으면 득점이 됩니다.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장축 3쿠션 지점 6포인트에 닿는 1쿠션 지점은 20이라고 했습니다. 즉 단축 2포인트입니다. 투팁 회전을 주고 1적구를 마친 수구가 단축 1쿠션 20, 즉 2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수구와 1적구의 충격이 크면
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특히 그렇죠. 분리각이 커져서 그만큼 선의 진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수구를 1쿠션에 원하는 지점으로 가볍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득점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볼이 강하다고 해서 득점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이번에는 일적구를 기준으로 수구는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투팁으로 장축 3쿠션 6포인트로 수구를 보내려면 단축 1쿠션 지점은 13입니다. 투팁 회전을 두고 일적구를 마친 수구가 단축 1쿠션 13, 즉 1.3포인트 부근을 향해서 보내주면 이렇게 3쿠션 장축 6포인트에 맞고 리버스 엔드로 4쿠션 단축 1포인트와 1.5포인트 사이에 있는 적구를 맞고 득점이 됩니다. 실제로 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투팁으로 장축 6포인트로 보내는 플러시 시스템을 적용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3쿠션 지점을 1포인트 짧게 보내고 싶을 때, 즉 3쿠션 지점을 장축 6포인트가 아니라 5포인트로 이동시킬 때 1쿠션 변화값은 7입니다. 예를 들면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적구가 3쿠션 장축 6포인트에 있을 때 1쿠션 값은 20이라고 했습니다. 투팁을 주고 1쿠션 단축 20, 즉 2포인트를 향해 보내주면 되는데요. 3쿠션 지점이 장축 6포인트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5포인트로 한 포인트 짧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1쿠션 지점은 단축 20에서 7을 뺀 13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3쿠션 지점을 한 포인트 늘리고 싶을 때 6포인트가 아니라 3쿠션 지점이 장축에 7포인트로 보내고 싶을 때는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1쿠션 지점의 보존값이 달라집니다. 수구가 2포인트 이하, 그러니까 1포인트와 2포인트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때는 1쿠션 보존값은 2.5입니다. 1쿠션 지점을 2.5만큼 짧게 쳐주면 된다는 거고요.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부터 5포인트 사이에 있을 때는 1쿠션 보존값은 5입니다. 즉 기준값보다 5 정도 짧게 치면 3쿠션 지점이 장축에 한 포인트 늘어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구와 1쿠션 지점은 같은데 회전력을 1팁, 2팁이 아니라 1팁을 주고 치면 3쿠션 지점은 어느 정도나 바뀔까요? 당구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포인트당 10이라고 했을 때 대략 6 정도 장축 3쿠션 지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수구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할 때 해당 기준점으로 1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이 장축 6포인트가 아니라 6.6포인트 부근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회전을 주고 똑같은 포인트로 보내면 1.2포인트만큼 3쿠션 지점이 길어질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구대와 볼의 슬립기, 즉 미끄러움이 있을 때 중상단 무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1팁과는 달리 무회전을 쳐도 2팁 라인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끄러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기가 있는 당구대의 경우 수구와 1쿠션 지점이 같고 3쿠션 지점을 무회전을 통해서 늘리고 싶다면 하단 당점을 주고 쳐야 합니다. 이때 무회전 하단 당점은 스트로크 방식 등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하니까요. 응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테이블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구대를 완전히 닫고 또 볼도 닫고 했을 때 이 라인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같은 당점을 주시고 또 연습을 아주 많이 하거나 게임이 끝난 뒤에 그 볼과 그 당구대의 특성을 가지고 쳐보시면 이와 같은 볼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